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경의 영교론 전공 영어 임용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학년도 전공 A 10번 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공 A 그 10번 문제는 교수법에 관련된 문제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만한 타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티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A 섹션에 보면 그 임용시험 문제가 항상 그렇듯이 앞부분에 이게 어떤 것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로 보통 힌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타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에 관한 것이다라고 바로 제시어가 되어 있고요. 이 타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 즉 과업 중심 언어 기술법, 이것이 센트럴 플레이스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에서 제2 외국어 습득론 연구에서 and also in language pedagogy, 그리고 이제 language pedagogy에서, 즉 언어 교수법에서, 교육론에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타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이라는 과학 중심 언어 교수법, 이 그 교수법 자체가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시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some suggest that there are 6 main steps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이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코र्스를 디자인하고 임플리먼트하고 실질적으로 이 그 타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팅 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6가지 메인 스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 같은 경우에는 이 티칭 모델이 하나가 아닙니다. 티칭 모델이 학자마다 이제 제시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난의 그 티칭 모델도 있고, 누난이라는 학자의 티칭 모델도 있고, 롱이라는 학자의 티칭 모델도 있고, 윌리스 앤 윌리스의 티칭 모델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교수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티칭 모델도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 안에 있기 때문에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은 이 모델을 따릅니다라고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6개의 메인 스텝을 제시를 한다라고 해서 임용시험 문제는 릴라이빌리티가 신뢰도가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술형 문제를 할지라도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티칭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의 가장 중점적인 그 다른 교수법과 구별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태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완수해야 될 타겟 태스크가 있고요. 여기서 말한 타겟 태스크는 학습자가 이 교실 바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언어를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그 타스크를, 그 과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 그리팅도 다 타겟 태스크가 될 수 있고요. 뭐 은행에 가서 돈을 뽑는 거, 이런 것도 다 타겟 태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업의 완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어가 약간 틀려도, 문법이 약간 틀려도 어떻게 되건 간에 항상 이 임무를 완수한다, 이 타겟 태스크를 어치브한다, 성취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임용시험을 보셔서 교사로 임용이 되셨을 때, 나 타겟 베이스 랭귀지 티칭으로 한번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다. 그러면 코र्스 디자인을 할 때 니즈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타겟 태스크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타겟 태스크가 뭔지 딱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 태스크 타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룹핑을 합니다.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겟 태스크 타입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면 그 카테고리에 필요한 페다고직 태스크스는 뭔지, 이때 페다고직 태스크스는 타겟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그 언어를 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교실 수업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페다고직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타겟 태스크가 바깥에 나가서 은행에서 돈을 뽑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영어로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페다고직 태스크스에서는
정말 그 사람 뭐 예를 들어 듣기나 리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어 같은 것도 미리 배워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뱅크 텔러 이렇게 단어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위드드로 뱅크 어카운트 이런 단어 다 배운 다음에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법한 거를 리스닝을 통해서 스피킹을 통해서 짝 활동 그룹 활동을 통해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다고직 태스크스는 이게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타겟 태스크를 완수하기 위한 그래서 이 타겟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페다고직 태스크스가 다 이제 드라이브 돼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실라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실라버스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링귀스틱 폼이 아니고요. 물론 태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티칭이라 할지라도 링귀스틱 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the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의 완성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포커스가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링귀스틱 폼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해서 실라버스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그 실라버스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포커스 온 폼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링귀스틱 폼을 그 다음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모든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에 다 포커스 온 폼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포커스 온 폼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거의 모든 외국어 교수법에서 포커스 온 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CLT도 지금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컨텐트 베이스 인스트럭션에도 뭐 팀 베이스 랭귀지 티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포커스 온 폼을 집어넣는 걸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만 포커스 온 폼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성취를 했나 이거를 평가하는데 이거는 결국 태스크를 얼마나 완수했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태스크 베이스드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해야지만 정말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이 잘 수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 섹션으로 가면 김 선생님이 이제 TBLT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대요. 이 6개의 스텝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이제 퀘스천너럴 설베이를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니스 어널리시스를 수행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주변 이제 동료 교사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해낸 거죠. 그래서 이게 타겟 태스크를 지금 드라이브 하기 위한 니즈 어널리시스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he grouped the identified real world tasks 하면서 이거를 지금 그룹핑,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purchasing a train ticket, booking a room, renting a car 이런 식으로 그렇게 리얼 월드 태스크스가 다 만들어졌으면 그 리얼 월드 태스크를 제너럴 카테고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purchasing a train ticket, booking a room, renting a car를 다 합해서 예를 들어 planning a trip이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한 이후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될 태스크를 디벨롭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페다고직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스는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유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아까 이제 제시된 그 디자인하고 스텝하고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he designed syllabus with the central aim of presenting different grammatical items one at a time and teaching them separately. 그래서 문법 그 아이템을 한 번에 하나씩 제시하는 거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법 중심으로 이제 스트럭처럴 실러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만 중심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문법은 1시간당 하나씩 가르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제시된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 디자인에서 스텝 4가 정말 그래머티컬 아이템을 프레젠트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원래 커뮤니케이션에 커뮤니커티브 니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머티컬 아이템을 중점을 뒀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포커스 온 폼을 하라 그랬으니까 링귀스틱 폼에 학생들의 어텐션을 드로한 거는 맞죠. 그래서 이제 링귀스틱 폼을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focus on form이죠. 학습자한테 폼에 포커스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ttentional linguistic form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consciousness raising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noticing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awarenes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텝 5도 맞는 것 같아요. 6번째, students outcome을 학생들이 해낸 것을 기본 태스크를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바탕으로 어세스를 했다.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프라이머리 포커스가 가장 중점적인 것이 이 태스크의 완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본 태스크를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아웃컴을 어세스하는 거는 아까 제시된 A에서 제시된 스텝에도 맞고 그 다음에 타겟 태스크 타겟 베이스 랭귀지 티칭의 포커스에도 맞고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텝 4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B에 나와 있는 스텝에서 A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져 있는 그러한 서제스천과 맞지 않는 거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how라고 그랬습니다.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identify 스텝이 이 스텝 4가 어떻게 제한된 거랑 다른가 이거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이상의 단어를 그대로 따라 쓰지 말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시 답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예시 답안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답안 작성을 할 때 확실하게 identify를 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에 있는 스텝 4가 그 suggestion, 그래서 뭐 corresponding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A에 있는 suggestion하고 매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에 있는 이 스텝 4가 이것도 뭐 fourth 스텝에도 되고 스텝 4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Focusing on communication 하라고. 그런데 B에 있는 스텝 4는 grammatical item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제시된 suggestion에서 deviate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이 심지어는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이 무엇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문제를 읽어보면은 임용시험 자체가 신뢰도가 좀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답안을 도출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그 교수법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